예, 이렇게 이제 서울시 협치 정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들이 설계되었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그것들이 예를 들면 25개 자치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제가 많이 쓰는 표입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자치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하나만 볼까요? 결속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개인 공간에서 시작하지만 우리가 활동들을 통해서 모임을 만들게 되고 또 그것들이 나가게 되면 협치를 통해서 민관 협의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의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죠. 아주 그냥 민원 같은 것부터 출발하게 되지만 그것들이 조금 더 수준이 공공성이 더 답보하게 되는 거고 협치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우리 동대문구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협치회의에 참여하거나 협치 분과에 참여하거나 워킹그룹에 참여하게 되면 아까 얘기 드렸던 권한과 참여해서 권한으로 또 권한에서 책임으로 가는 부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그런 역량이 쌓여지게 된다. 것처럼 이 우리 종국적인 목표는 자치할 수 있는 시민, 주민을 만드는 것. 그래서 행정과 함께 우리가 구정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과정. 그것이 이제 협치가 지향되는 과정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동대문구 협치 과정에서 녹아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자치구 민간 공론장 같은 것들을 운영하죠. 그래서 협치의 제도를 만들고 기반을 만들기도 하고 협치의 진단과 평가들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치구 동대문구 협치 모델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는 지역의 어떤 현황들이 어떻게 되는가? 지역 자원조사 같은 것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 협치의 기본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자치구 협치 체계들도 만들고요. 그래서 조정관들도 두게 되고 협치회의도 만들고 분과회의도 만들고 뭐 추진단이라든지 사무국도 만들고 그건 이제 20몇 개 자치구의 유형들이 다 다르긴 한데요. 그것은 자치구에 맞는 형편의 구조의 틀을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고 하는 그 협치의 의제를 만들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들을 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융합적 의제 도출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들이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치구에서 이런 공론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상의 과정들이 협치 안에서 녹아든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민간이 함께 자치구 주민의 필요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협치의 목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결 계획에 대한 과제들을 수립하고 협치 의제, 우리 동대문구에는 필요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협치 의제가 필요할까? 그래서 민간이 함께 결정해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의제에 대해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동대문구 협치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는 그 협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행정안에는 전담팀이라든지 협치 추진단이라든지 일종의 그것들이 협치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음 단계로 민관이 협력하여 계획을 실행한다. 흔히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협치가 그 사업으로 해결되는 문제냐? 저는 그 문제 제기가 일견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마중물인 겁니다. 민과 관이 함께 만나서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그것들을 서울시에서는 마중물로서 지원한다. 결국은 전국적으로 동대문구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실행하고 더 나은 동대문구의 협치의 행정 기반과 민간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자치구의 몫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치구 협치의 모델,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데요.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란 자치구의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동대문구의 주민의 공통 문제를 찾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혁신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실행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들인데요. 그 계획에는 4가지 요소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적 설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전략적 계획. 이 계획 자체가 동대문구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향후 4년, 8년, 10년 중요한 의제를 전략적으로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향적 계획이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결정해서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찬찬히 올라오는 상향적 계획이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참여적 계획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서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 더 많은 목소리를 드러내고 더 많은 지혜를 담는 계획, 참여적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융합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들보다는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해결할 때 더 효과가 높은 것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함께 참여해서 효과를 높이려면 그 계획 자체도 융합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 혁신 계획은 전략적, 상향적, 참여적, 융합적 계획이 담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예. 그래서 크게 지역사회 혁신 계획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저희는 수기와 공론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협치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그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 그것은 민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것이 확보되기 위해서 한 장치입니다.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수기의 과정. 그래서 소규모 그룹이 일정 주제를 심화하여 토론하는 과정들. 공론이라고 하는 부분들, 수기에서 정리된 것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못하지만 예를 들면 권역별 공론장이라든지 대규모 그룹들의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최종 의제는 어떤 것일지를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된 것들을 수기적 공론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행정과 그 계획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들을 하는 것들이 표에 나와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저는 이 지역사회 혁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이 과정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게 포인트되어 있는데요. 현재 협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몇 개 구를 제외하고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근데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떤 자치구의 예인 겁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의제 발굴의 과정. 그리고 의제 발굴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기나 공론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면 주민들이 제안했던 것들이요 조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상위의 법률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들을 한 번 더 거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실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최종적으로는 열린 공론장을 통해서 동대문구 주민들 전체가 누구라도 내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의견을 듣고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수립과 실행 과정이다. 제가 오늘 서대문구 사례하고 도봉구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서대문구 민간협치 실천 사례, 참여와 소통에서 권한과 협력으로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신기한 놀이터인데요. 어떤 놀이터인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이터는 주민들과 함께 좀 만들어보자, 우리가 협치적으로라고 하는 의제를 분과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워킹 그룹 회의를 21번 정도를 개최한 겁니다.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놀이터 명칭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 공모를 해서 신기한 놀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명칭 공모를 하고요. 여기 이제 주민 공청회까지 진행을 한 얘기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또 하나, 여기 빨간 글씨도 되어 있죠. 이 공사가 여러 가지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설계서에 맞게 이루어진 감리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요. 어린이 감리단을 위촉 운영했습니다. 여기 독특하게. 여기 아까 21차례 워킹그룹 민관이 함께 운영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협치보육분과위원하고 보육포럼위원들 지역에 그리고 이제 행정공무원들도 푸른도시과라든지 다양한 부서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문가의 손길이 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는 이제 과정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공원이지만 공원이 아닌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진단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협의체도 구성하고 저기 사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했고 협치회, 서대문구 협치회 워킹그룹에서 이런 것들 설계하고 대화하고 설계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신기한 놀이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식도 쭉 하고 저게 1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것들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협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한 놀이터 1호를 저런 과정을 통해서 했지만 실행도 중요하지만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런 영상들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놀이터는 매일매일 가고 싶은 곳이다. 아이들의 아지트다.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다. 서대문에 아주 남다른 놀이터가 오늘 문을 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서대문에 신기한 놀이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특히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여러 차례 함께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서대문구의 많은 어린이들한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렸던 그림과 생각해냈던 것들이 놀이터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서대문에 있는 어린이들, 이렇게 어른들이 정성 들여서 만든 놀이터,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크게 내서 만든 놀이터 많이 이용해 주러 와주세요. 같이 합력해가지고 만든 놀이터잖아요. 이런 놀이터가 처음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이런 놀이터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랑 빨리 뛰어나고 싶어요. 관이 주도한 놀이터가 아니라 민과 간,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가 주도해서 우리가 함께 만든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꿀 수 있도록 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드릴 건 도봉구 민간협치 사례인데요. 여기 제목처럼 민간협치를 통한 거리 변화, 협치거리 포럼 이야기인데요. 그 협치거리 포럼 이야기, 크게 이제 오늘 함께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이것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은 건데요. 7개 부서 행정,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이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여성복지, 청년, 문화예술처럼 보시면 뭐 자치회, 그리고 공동체 주민 모임,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데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과 지역 활동가들이 좀 참여했습니다. 방학적 인근에 살아가는 주민들, 그리고 거점 조직이라든지 여성민우회,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실제 동네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그리고 입주에 있는 작가들,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하는 거리, 협치거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협치를 하는 것들인데요. 시민의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물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 또 그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 유해 음식점을 어떻게 조금 것들을 좀 없애는 방향들, 그리고 도시 디자인 측면, 생활문화 공간, 건강한 일자리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민의 필요성, 욕구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7개 부서마다 각자의 방학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행정과 민간이 모이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행정에서 7개의 과의 공무원들이 오고, 시민사회 활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지역구 의원, 지역 주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방학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남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 아까 변정업소는 보건위생과 늘 단속만 하는 게 일이었는데, 단속이 최선은 아니다. 이것들을 일자리로 연계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늘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들이 됐던 거고, 그래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방학천 경관이라고 하는 하드,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가져가고, 그리고 내용을 채우는 거, 컨텐츠라고 하죠. 방학
방학천을 그럼 문화의 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 방학천 한글 문화거리 입주작가 모집 공고 1차 입주작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도봉구에서 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거기에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들을 노력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을 입주해 있는 그 업소가 입주되어 있는 건물주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건물주입니다. 저렇게 만나서 그 취지를 이해하고 설명해서 참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업소에 문을 닫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들을 구청에서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협치에서 매우 중요한데, 문화체육과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상생 협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주가 왼쪽에 있고 입주 작가들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도봉구청장 이렇게 3자가 협약을 맺어서 몇 가지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저 사진들 보면 공무원, 민간인들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예. 사례를 보면서 3공이라고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공감, 그리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공조하는 그 협력의 밑바탕,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 3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어우러진 모델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그 이후에도 고민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지역 상권을 계속 살려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지역 브랜딩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역 브랜딩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입주장가와 인근 주민 행정활동과의 연결해서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아마 계속 여기에 참여했던 부분들도 그걸 숙제로 남고 있고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 한번 같이 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평화로운 오후의 방학천. 방학천은 도봉구에 위치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천을 둘러싼 문화예술거리에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예술가들의 공방을 볼 수 있습니다. 공방을 오픈한 거는 작년 한 2월, 3월 그쯤 됐고요. 수공예 공방들은 한 15개, 수제 먹거리, 카페를 비롯하여 20여 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리던 동네보다 더 멋지게 발전하는 것 같아서 되게 흐뭇해요. 들어온 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미디어 출판사인 꿈꾸는 터 대표 백현모 씨. 방학천이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기 전 이곳에 입주를 했는데요. 현모 씨는 예전 방학천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다 유흥업소인데 이 보시면 이렇게 유흥업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여기 사람이 전혀 안 다녔거든요. 정말 입주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게 이렇게 환경이 좀 변화가 있고 저희 공방들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니까 확실히 좀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저녁 시간의 방학천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노래를 들려주는 젊은 음악가,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작가들. 사실 오늘의 방학천이 있기까지 행정에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행정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흥업소죠. 일반 음식점이 아닌 주민들이 잘 안 걷기 싫은 그런 거리였는데 좀 당황스러웠죠. 처음에는 방학천을 보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뭘 할 것인가 당황스럽고 안 된다고 처음에 강한 부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도봉구청 보건위생과 임명원 주무관과 문화체육과 정혜연 팀장은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임명원 주무관은 일방적 단속이 아닌 영업주를 설득하고 유해 음식점 종사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연결해주는 등 사람을 만나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 정희연 팀장은 직접 건물주를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31개 술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판도 이렇게 선정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질문하면 또 난감해하고 교육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장님이 이제 이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여기를 좀 주거 환경을 좀 살려야겠다. 이 거리를 그냥 공실로 두면 그냥 빈 공실이면
뭐 단속했다는 의미밖에 안 되지만 특색 있는 개성 있는 리모델링을 한 거리들이 조성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걸 이제 행정에 접목을 해서 어떻게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방학천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방학천이 협치 의제로 선정된 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번의 회의와 수백 명의 주민들을 만나는 지난한 과정, 행정의 어려움을 협치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학천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다려왔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였고, 행정에서는 다양한 부서에서 400건이 넘는 문서를 만들며 협치의 과정을 기록하고 협업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도봉군의 7개의 부서와 6개의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했고,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6개 건물에는 15개 입주작가 공방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방학천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면서 재계약 협력을 약속했고, 입주 작가들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청은 지속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있던 방학천이 민과 관의 협치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상생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은 좋은 협치란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한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협치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협치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관과 관은 구조, 조직, 문화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상대방의 언어와 행동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려면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들.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소통 얘기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 경청하다. 그것이 좋은 경청이 좋은 소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이고요. 늘 우리가 협치를 하면서 그럴 수는 없지만 플러스 되는 것들, 곱해지는 것들만 좀 고민해 보자. 그리고 협치는 양보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기는 과정이다. 실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대표성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현장에 나가면.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이런 차이 많은 대표성이 존중받을 때 주민자치라든지 협치라는 것들이 출발할 수 있다고 저는 공무원들께 늘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이 협치의 출발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활동이 그것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더해진다, 곱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협치 문화 제도 만들기, 저것들은 행정에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 안에서 저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님 만날 때라든가 구의원 만날 때도 우리가 협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들, 협치 잘하는 공무원들 인센티브 주고 인사할 때 고가 주고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협치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젯밤에 잠을 이루지 않고 협치위원 헌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쭉 보면은 괜찮으시죠? 내가 협치회의 위원이 아니라 협치활동 아니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참여활동을 하면 이런 정도의 헌장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제가 이걸 머리를 짜내고 만들어 온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헌장에서 베껴왔습니다. 여기 보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협치위원으로 바꾼 것이고 헌법을 조례로 평화통일을 세대통합으로 바꾼 겁니다. 제가 왜 이 2장의 페이지를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공익적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치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익의 구현이 아니라 공익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들. 늘 공무원 헌장에 몇 가지 문구만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협치활동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은 공익적인 활동을 받기 때문에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주민들께서 하셔야 된다. 그래야 좋은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무원분들은 지금 그것만 바꿔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민간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공익적 활동이나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주민이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 우리의 일, 공적인 일, 공무의 일을 해주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민간협치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주민의 참여 확대, 그리고 그 권한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것들, 자치하는 주민을 만들어내는 것들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골목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은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서로 잘 사는 것들, 그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주민들과 함께 할 때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변화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협치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이다. 그것이 민간이 함께 생각할 때 좋은 협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저의 얘기는 마무리했고요.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됐을 때 어떠한 힘이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oving, lying enemy, I've seen your face before. Never thought again I'd see, didn't want to anymore. I remember your loving eyes and the moonlit kiss, the evening lullabies I would truly miss. Through the years we had it all, the midnight whispers, the midday calls, this house of cards that had to fall. You ask for forgiveness, you're asking too much. I have sheltered my heart in a place you can't touch. Don't believe when you tell me your love isn't
you have to hurt to feel. Every time I see you, I can't help but look away. All along I had believed everything you'd say. When I look now, I know I've seen your face before. I don't want your deceiving smile standing at my door. And I don't care what people say, I'm ready now to face this day, 'cause I have lost you along the way. You ask for forgiveness, you're asking too much. I have sheltered my heart in a place you can't touch. I don't believe when you tell me your love isn't real, 'cause you don't know much about heaven, boy, if you have to hurt to feel. 예, 영상 잘 보셨죠? 저렇게 우리 평범한 사람이 우리가 됐을 때 보여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이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하면서 행복의 느낌을 좀 느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각장애인, 길잡이, 산행봉사자들처럼 선생님이 활동이 함께 했을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 다수는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지성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활동, 협치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비록 한 사람은 그 역량이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함께 있을 때 발휘되는 힘을 협치 활동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곧 극복이 되겠죠. 그때는 건강하게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협치조정관 송기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동대문구 협치에 대해서 이렇게 협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협치의 비전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비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중심을 두고 있는 건 이제 구민 중심의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동대문을 만들어 보자 하고 저희가 비전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추진 방향은 그 선년마다 있는 기본 계획과 또 연간 실행하는 실행 계획을 연계해서 그 협치 기반을 공고하기 위한 협치 추진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폭넓은 논의하고 다양한 주제,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분과도 개편했고요. 또 수기 공론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끔 보다 많은 민간과 행정이 협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협치에는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과의 활동가로 이렇게 가입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협치 제안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각 동사무소하고 9층, 8층 자치행정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안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해당 사업을 요하는 그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주시면 되겠고, 또 구 전체적으로는 구청장이 바란다 하는 민원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단위 계획형 그 사업을 보면 사업 규모는 각 구별로 서울시에서 약 10억을 배당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사업 방식은 우리 구 동대문구 관내 민과 관이 지역사회 힘을 합쳐서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작성하고 또 실행 사업을 선정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절차는 그 의제 발굴하고 운영 계획을 2월경에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월에서 6월까지 의제 분류하고 또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5, 6월에는 의제를 공론장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즉 제안될 의제들을 선정하고 또 거기에 선정된 의제들에 대한 수기 공론 과정을 거치고 또 6월 말쯤에 그 동대문 협치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심의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의제에 대해서는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7월경에 주로 이제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100인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제가 선정되면은 우리가 서울시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그 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 조정하고 또 그 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각 실, 본부, 국별로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해서 즉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9, 10월 달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12월 달에 그 예산안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정해서 각 구로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대문 협치 구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운영위원회, 분과장 중심의 운영위원회에서 민관이 같이 함께 더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치 추진단을 구성했고요. 거기에는 협치 기반 조성 분과하고 의제 선정 분과 그리고 의제 실행 분과로 나눠서 협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협치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 첫째, 가장 저희가 많은 호응을 받았던 입다마켓 사업이 있습니다. 연인원 약 2만 명까지 함께 했던 4, 5회에 걸쳐서 했는데 약 2만 명까지 참여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고 협치 사업 중에는 저희가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장안동 소방서 뒤에 보시면 그 미나리 어린이 무장애 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들도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했었고요. 또 여러분들 자주 동네마다 보시면 여성 안심 귀갓길이 있는데 이것도 협치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협치 사업 중에 저희가 지금 동네마다 이렇게 큰 공간을 열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휘경동의 초록빛 휘경마을 그 주민공동체가 있고 또 전농동의 꿈틀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또 휘경동의 그 망우로에 보시면 예전에 지하차도를 개조해서 마을 활력소로 아뜰리에라는 마을 활력소를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 치안센터를 개조해서 회기 한지붕 마을 활력소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지금처럼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하니까 이럴 때 좋은 거죠. 그 청년 청소년들의 마음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마음톡이라는 온라인 센터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협치 예산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 10억 중에 우리가 협치를 어떻게 끌어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협치 기반 조성 사업 분야에 3억을 배당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제 사업,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그 의제 사업은 총액 7억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제는 그 2017년도, 18년도에는 19개 의제를 선정해서 이제 실행을 했었고요. 19년도에는 11개 사업, 그리고 20년에는 11개 사업, 거기는 청년 청소년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2021년 올해는 지금 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실행 계획상은 8개를 신청을 했는데 아마 6개 정도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협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